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상담소장, 그것도 자격증 없이 인생 상담하는 조대비입니다. 저는 겁 많은 상담사이고요. 자격증도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냥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조대비이고요. 제가 1회, 2회를 지금 찍고 이제 3회째인데 1편, 2편을 보면서 제가 너무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 채널을 또 보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활발하고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요. 내성적인 성격이고 누구 앞에 나서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이제 언제 저의 강점이 발휘가 되냐면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저의 강점이 발휘가 되는데, 그 위기 때마다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한 뒤에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은 저를 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왔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외형적으로 사신 분들은 계속 사람을 만나서 강의도 하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물건도 팔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대부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내향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체험했던 거를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골동품 샵을 10년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골동품 샵에서, 저희 샵에서 이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차 소리며 지나가는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는 여기 이제 제가 아시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작업실을 잠깐 빌렸습니다. 여기는 좀 조용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제가 골동품 샵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저희 남편이 한 1년 전에 퇴직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장사가 좀 뜸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상황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저희 지역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 앞으로 노점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제가 한 2, 3일 정도 어디로 나가면 좋은가 탐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가게 그 큰 도로가에 상가가, 임대 상가가 나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앞에다 놓고 버려놓고 간 그 물품 다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품 다이를 보니까 비가 맞아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물품 다이를 제가 이제 십자수라든가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예쁘게 이제 치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 노점상이지만 제 상호 타샤하우스라는 간판도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그런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에 누군가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제 전화번호도 걸어놓고요. 제가 제 블로그에 이제 그 일상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한번 공유해 보시면 여러분들 생활하고 한 비교를 해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0시 토요일 날, 그러니까 6월 27일인가요? 토요일에 제가 한 10시부터
그 물품 다이에 이제 제가 물품 다이를 예쁘게 DP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끝난 시간이 한 12시 정도?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물건을 나르고 DP를 했겠죠. 2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이제 12시에 한 30분 정도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손님들이 우리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손님들의 얼굴도 쳐다보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가게 옆에 빵집도 있었고 모자집도 있었고 문방구도 있었고 그분들은 막 장사가 막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샵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쳐다만 보지 이제 누가 하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은 정말 안 되나? 이 용기를 냈는데 이렇게 돌아가기는 정말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 4시 정도 되니까 그 빵집도 문을 닫고 모자집도 문을 닫고 이제 문을 서서히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야 되나? 저도 가야 되나? 잠시 고민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아 뭐 하고 있는가? 그만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들어가고 싶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늘에 앉아 있었다 해도 그 노상에 막 그 습기 찬 막 그런 찝찝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뭔가 됐든지 결과를 하나 얻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5시 반 정도? 5시 30분 정도 되니까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첫 손님이었고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근데 저희 샵은 뭐 이제 빵집처럼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손님은 저희 이제 노상에 있는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을 보고 싶어 하셨고 제가 근처에 있는 저희 샵으로 모시고 가서 물건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판매를 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서비스로 그 손님이 원하는 것도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서비스로 제가 또 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물건을 팔았네, 돈을 벌었네, 이제 결과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노상으로 나가기까지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세상이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가게에서 손님이 정성을 다하면 손님이 왔던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손님을 찾아가야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사실은 저도 많아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회사가 수출을 많이 했던 회사에서 지금은 내수 경기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될까?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제가 사실은 블로그를 안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부터 제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던 손님들하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2월 달부터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간간한 일상에 대해서, 저의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또 나갔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은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주말에 계속 노상으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저만의 그런 길이 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오차장이라는 분이 장그래하고 장백긴지 그 신입사원들한테 미션을 준 게 있는데 뭐냐면 양말하고 팬티를 팔아와라. 그 미션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장그래가 그 미션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옛날 기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 결심을 했을 때. 그런데 그분이라면 내 물건을 팔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아마 거기를 찾아갔을 거예요.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그런데 그 기원에 계신 그 스승님께서 장그래한테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너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이런 뜻으로 보냈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주고 이 물건을 팔아줄 수 있지만 그거는 이 물건을 팔아오라고 한 너의 상사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돌려보내면서 이제 굉장히 의기소침했겠죠. 그런데 나오면서 사우나를 발견해요. 사우나를 발견하면서 그 전에 직장인들이 사우나를 들어가면서 했던 말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앞에 좌판을 깔았어요. 좌판을 깔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장백기라는 사람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양말하고 팬티하고 얼마예요? 이걸 사시면은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사실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다시 용기를 내야 된다. 장그래처럼. 그리고 저처럼.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데 저보다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용기를 내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우리는 다 그냥 서민들이고 찌질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서 실패를 막 그냥 보는 찌질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일어나요. 잡초처럼.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잡초라 불러주면 그런갑다. 누가 나를 소나무라 불러주면 그런갑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삶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걸 블로그에 적어놨으니까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아줌마고 굉장히 약한 자영업자고 굉장히 소심한 내성적인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냈다는 거는 여러분은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큰 용기와 또 저한테 큰 용기를 받은 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격증 없이 인생 상담하는 겁 많은 인생 상담소장 조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